K장기 챔피언십으로 인사드립니다. 1회전에서 김동학 선수가 승리하면서 1승을 앞서간 가운데 오늘은 결승 2회전 대결이 진행됩니다. 네, 역시 귀마 차림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차성균 선수는 오늘 꼭 이겨야 동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부담감이 클 거예요, 아마 지금 차성균 선수. 더군다나 수비형 기풍으로서 선수인데 또 상대가 또 만만치 않은 김동학 선수거든요.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초반에 역시 빠르게 수순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학 선수는 후수를 잡았다면 최고 스포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김동학 선수 역시 김동학 후수 포진이라고도 부르고 또 최국수 포진이라고 부르는 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유독 결승전에서 많이 나오는 포진 같아요. 아무래도 저게 점수 제한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런 조직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그 최국 스포진의 장 분석해 보자면은 네, 지금 귀마 대 귀마에서는 그 우변병의 우진 쪽에 있는 한의 이 독병 이 부분을 얼마큼 빨리 해소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셰익스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궁을 아래로 배치하면서 배치했죠. 좌진에 있는 한의 차가 우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병을 열면서 차대를 시켜버립니다. 네, 양차 합세 전법인가요? 양차 합세라고는 이제 양차 합세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합세긴 합세인데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차대를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병을 열어가지고 차대가 돼버리면서 이쪽 우변에 있는 독병이 방어가 되고요. 일단 빨리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차대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력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약간 느슨하게 좀 맞추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물이 서로 많이 살아남아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긴장감이라는 게 더 있죠. 왜냐하면 어느 게 어서 펀치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완화하는 완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좌진 쪽에서는 이 견마를 참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병이 이 3개 있는 쪽과 2개 있는 쪽이 있는데요. 이 2개 있는 쪽을 마로서 또 보강을 하면서 좌진을 또 보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좌진과 우진에 대한 수비적인 밸런스를 이어가면서 이제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수 1.5점 더 점수를 이제 후세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국 스포진 뒀을 경우에는 점수 장기에서 좀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만큼 수비력이 정말 좋은 포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견마를 차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빠른 공격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가 진마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스텝 앞, 견마와 진마 사이, 견마는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이제 보강이 되는 부분이고 진마는 빠른 진마를 진출하면서 이 포에달의 역할도 하면서 네. 이 마가 한 템포라도 좀 더 그 초의 진영에 근접하게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진마는 공격 템포를 좀 빨리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점수 제한기니까는 1.5점 후세에서 덤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보다는 점수를 지키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점수 제한기에서는 더 최국 스포전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전에서는 결승전 이제 1회전에서는 차성균 선수가 후수였는데 최국 네. 스포진 들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2회전에서는 또 이제 김동학 선수가 후수 포진인데 네. 최국 스포진을 또 들고 나왔고요. 그렇네요. 네, 1회전에서는 이제 차성균 선수가 실수하면서 잘 방어를 했는데 실수 한 번으로 쉽게 이제 무너진 부분이 있었는데 2회전에서는 또 이제 좀 다르게 좀 또 심기일전해서 또 해야겠죠. 네, 차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실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전에 그 어려우고 복잡한 수순들을 다 해소하면서 방어 잘 해줬었는데 그 아차하는 실수, 큰 실수는 크게 어려운 수가 얽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차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으로 1회전에서 졌기 때문에 더 마음 심리적으로 좀 더 좀 뭔가 그 불안전한 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선수 잡고 지금 두는 거 보니까요. 초반부터 장구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학 선수 고민할 때 손을 꼭 이렇게 턱에 괴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또 선수들의 또 특징까지 그렇게 또 캐치를 하셨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이제 우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빨리 차대가 이루어지면서 우변에 있는 독병, 하나의 독병을 해소하고 또 차대가 또 하나 되면서 가볍게 기물 상태 되면서 또 완충작용, 가장 강력한 기물이거든요, 차는. 양차가 서로 살아있을 때하고 외차 대 외차 싸움은 외차 대 외차 싸움이 좀 부드럽죠, 그래도. 네. 양차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완충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후수에서는 완충작용을 받아 갖고 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1.5점 덤점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좌진 쪽에 있는 차가 우진 쪽으로 빠지면서 좌진에 있는 약점은 한에서 이제 견마로 보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차대차까지만 완벽하게 되면은 한에서는 뭐 큰 불만이 없죠. 네, 미리 이렇게 후수 포진에 대해서, 최후수 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쏙쏙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초에서는 지금 이제 좌변에 있는 조를 열어야 될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좌진 쪽에 있는 한해 차가 우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초의 조를 열어서 차끼를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향후에 우변에 있는 병을 당겨 가지고 차대차가 이루어지면은 한해 차가 초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초의 우진 쪽에 있는 기물을 미리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의 진출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포를 이렇게 뒤집어서 면줄을 이제 뒤집는 듯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가 진출하든지 아니면은 좌변에 있는 조를 접어서 차열기를 확보하든지 한 두 가지 수로 압축이 돼서 아마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가 그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반 30수 정도에서 20수 정도, 20, 30수 정도는 아마 보통 연구를 많이 이제 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포진, 후수일 때는 최우수 포진을 들고 나온다가 거의 100%라고 얘기하기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98%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나서 차성균 선수가 최우수 포진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하고 나왔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요. 여기서 장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또 여기서 또 뭔가 또 다른 부분을 본다는 건데, 글쎄 어떤 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는 일단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회전 경기에서 시간 분배도 조금 약간 잘못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쫓기면서. 그렇습니다. 기물 형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간 안배를, 그 1회전 때, 결승 네, 1회전 때 시간 안배 초반에 초읽기 2개를 먼저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초읽기가 몰리면서 약간 그 실수가 좀 유발됐죠. 그렇죠. 네. 차대차 됐고 우진에서 차대차 됐고 이제 좌진 쪽에 조를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여기서 노림수가 있습니다. 초의 노림수. 뭐냐면은 한해 차가 초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상을 달라는 수가 있습니다. 네, 상이 피할 수는 없죠. 차장군 때문에. 차의 음, 장군 때문에 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달라고 하면. 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포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포가 넘어가면서 포가 차를 위협하게 되면은 차가 상을 취했을 때 그래서 마가 뒤로 빠지면서 이 포로다가 차를 위협하게 되면은 차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이 포를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빠지면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가 지키거든요. 한 칸 들어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차가 말을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이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물을 배치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해 차가 우진에는 차가 초에 우진으로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상을 위협해서 상을 잡는 것은 안 되는 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복잡하네요. 예. 일단은 차성균 선수 포가 하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동학 선수가 그 노림수에 넘어간 거는 있을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초에서는 그 초의 자진의 차가 지금 6선에 진출해 가지고 한해 5선을 장악했죠. 네, 초차가 일단 5선에 진출을 하면서 병이 진격하는 거를 또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에서도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초의 5선, 한해 6선이죠. 초의 5선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달라요. 초에서 장악한 거하고 한에서 장악한 건 의미가 달라요. 한에서 만약에 이 초의 5선을 장악한다게 되면 한해 차는 여기서 조를 올리게 된다면은 이 마에 의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를 취할 수가 없고요. 한해 차가 이쪽 좌변 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게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의 차는 달라요. 왜냐하면 병들이 진격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병들이 진격을 하게 된다면 초의 차에서 바로 제압이 되기 때문에 네, 병들이 진격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의 차는 만약에 좌진 쪽에서 우진 쪽에서 졸병 교환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틈이 발생한다면 초의 좌진에 있는 초의 차가 우진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귀 윗상에 진출해서 이런 쪽으로 우변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 차와 상의 연합에 의해서 일단 또 길을 한해 차의 길을 퇴각을 막으면서 이제 농포전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한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 그 한해 5선을 장악하는 초의 차가 한해 5선을 장악하는 것과 한해 차가 그 초의 5선을 장악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초에서 한해 5선을 장악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에선 일단 잘 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일단 지금 형태를 다 갖춘 것 같고요.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농포전을 하면서 서로 빈틈을 이제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은 농포 타이밍은 조금 부족한 게 이쪽 농포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 윗상에 진출해서 이런 변 쪽으로 빠져가지고 다리를 놔줘 차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다리를 놔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포로다가 차를 씌워서 농포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걸 행마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건 좀 부담되는 행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이 나가면서 마의 멱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다가 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조를 취하게 됐을 경우에 상이 뜨면서 장군에 의해서 상장군에 의해서 또 마의 멱이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이 떠서 병을 취해서 장군이 일어나면은 병으로 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로다가 상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마가 상을 취한 마가 이쪽 포를 지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로다가 포를 취하더라도 마가 더 마를 취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포로다가 조를 취하게 되면은 한에서는 졸상 마가 죽게 되는 거고요. 한에서는 그 판을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와 김동학 선수 지금 차분하게 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한에서는 포병이 손해가 되는 거고요. 초에서는 마상졸 이게 교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포의 마상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점수상으로 한에서 더 유리한 포인트를 1점 정도 유리한 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저런 형태에서 포로다가 조를 취하기는 쉽지 않죠. 항상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마가 이쪽 조를 지키는데 멱이 눌려 있어요. 네. 근데 여기를 만약 취했을 때는 이 상이 뜨면서 술을 어디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쳐야 되거든요. 분석 다 하고 쳤네요. 저렇게 되면서 상이 뜨죠. 뜨면서 장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죠. 병으로 취하면 안 되는데 마로 취하기 때문에 저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마로 취하기 때문에 그 상을 취한 마가 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에 마가 포를 취하더라도 또 마가 마를 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마포대가 교환이 된다면은 한에서는 마상졸이 죽게 되는 거고 한에서는 포병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라고 병은 같으니까는 포와 마상 교환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초에서는 이제 마로다가 포를 취하겠죠. 왜냐하면 저기서 취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초에서는 졸과 상이 죽은 상태고 한에서는 병 하나가 죽은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상 하나가 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를 안 취하게 되면은 상 하나를 그냥 손실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포를 취해 줘야죠. 저 같았으면 그냥 벌써 취했을 텐데. 차성균 선수 굉장히 신중하게 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을 또 고려해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취하지 않으면 포가 도망갈 것 같은데요. 다른 수가 있을까요? 장고 들어간 차성균 선수. 네,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될 텐데 네. 초반에 좀 장고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학 선수 그래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지금 포로다가 졸취하는 수 물론 저런 수순에 의해서 기물상으로 한이 우위를 점령할 수는 있지만 저 수가 굉장히 또 한에서 감행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부담될 수도 있어요. 상이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상이 뜨면서 어떤 수를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면밀한 수읽기 어떤 그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다음에 쳐야 되거든요. 자기가 읽어낸 수읽기 미스가 나면 또 오히려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조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안 취했네요? 또 저런 또 수를 한번 꼬면서 가네요. 지금 저기서 보면서 포가 피하게 된다면은 그게 궁이 피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궁이 안 들고 포가 넘어갔잖아요. 네. 포가 넘어갔으면은 상으로다가 병을 취하게 돼버립니다. 아까 궁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병을 취하게 되면 병으로 상을 못 취하죠. 포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이 돌아버린 거거든요. 아, 김동학 선수도 그래도 이런 수를 빨리 캐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성규 선수 지금은 마루다 포를 취하겠네요. 일단 한 번은 상대의 응수타진을 한 겸 해가지고 마루다 포를 취하지 않고 귀포를 시키면서 한해 궁성을 우사실전의 궁성을 위협하면서 응수타진 했는데요. 또 김동학 선수 노련하게 궁만 살짝 피했죠. 포를 안 피하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마루다 포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취하지 않으면은 상 하나 차이가 나는데 기물 열세 때문에 또 초에서 1점을 던졌어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점이 밀리거든요. 지금 58.5점인데 54점 아닙니까? 네. 4.5점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우위를 갖고 가는 것도 지금 부담 쉽게 지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마루다가 포를 취하고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성균 선수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 안 취할까요, 진짜? 왜냐면 마루다 포를 취해도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58.5점인데 지금 54점이고 하면 4.5점 차이인데 마루포를 취하면 2점 만회한다고 하더라도 2.5점 지고 있게 되거든요. 차성균 선수가. 그 2.5점을 만회하는 형태, 그러니까 마포대 교환 이후에 2.5점을 만회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넘기고 그러면은 뭐 더 큰 자리를 볼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포르다가 말을 취하고요. 지금 보니까는 기물이 서로 반을 갈라가지고, 가로로 반을 갈라가지고 상대와 저 기물 자체가 초에서도 한해 진영으로 넘어간 게 없고 한에서도 초의 진영으로 넘어간 게 없기 때문에 네. 당장 수가 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 승부를 가릴 수 있는 포인트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기물 손실 정도만 낼 수가 있는데, 포가 다시 넘어가나요? 아, 계속해서 한 해 포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저렇게 되면 포가 돌아가게 되면은 58.5인데 54점이 유지가 될 텐데요. 지금 차상근 선수 무슨 생각으로 저런 수를 뒀을까요? 일단 저기서 중앙상으로 이쪽 좌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하고요. 그리고 뭐 포르다가 말을 타격하고 다시 이렇게 포르다가 상을 타격하고 뭐 이런 수인가요? 아니면은 포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뭐 한해 진영을 장군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인가요? 뭐 여러 가지 수를 검토해 봤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상을 깨고 다른 수를 뒀습니다. 만약에 초에 포가 좌변으로 넘어가는 수였다면은 귀포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줄에 있는 포가 바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고요. 초의 포가 지금 좌사줄로 넘어갔던 거는 그 포로다가 말을 타격하고 중앙상으로 이쪽에 병을 타격하면서 장군에 의해서 포로다가 상을 타격하는 수, 이 정도 수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 수보다는 차라리 아까 마루다가 포를 타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포가 도망갔기 때문에 상 하나 손실 58.5점인데 54점, 4.5점 김동학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회전에서도 김동학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2회전에서도 지금 초반부터 지금 김동학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다만 지금 궁성원에 한해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한해 진영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기물의 배치가 딱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발적으로 중앙상으로 한해 진영에 있는 병들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일회성 공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식, 중앙상으로 좌진 쪽에 있는 우진 쪽에 있는 병을 타격하고 네. 병이 상을 타격했을 때 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포로다가 말을 타격하고 포로다가 상을 타격하는 수. 이 수는 일반적으로 마상졸의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 점수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포의 마절 교환이네요. 포의 마절 교환. 포의 마절 교환은 될 수 있지만 계속 초에서도 기물 손실이 일어나면서 쌍방 간의 기물 상쇄 효과이기 때문에 화력이 그 한해 진영으로 깊숙하게 아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이 뒤로 빠지네요. 예상을 깨고 자꾸 다른 수를 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이 뒤로 빠졌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뭔가요? 이 수는 보통 보면은 중앙상이 뒤로 빠졌다는 거, 우진이 뒤로 빠졌다는 것은 보통 우변으로 빠집니다. 우변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 농포전을 이용해 가지고 한해차를 위협한다든지 뭐 이런 수가 예상이 되고요. 원래 초반전에 차성균 선수가 귀 윗상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귀 윗상이 변으로 떠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차로 상을 지킨 상태에서 이 라인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제 차의 초회차가 상을 못 취했을 때 이 포르다가 넘겨 가지고 한해 차를 위협하면서 우진 쪽을 흔들어 볼 계획으로 나갔으나 김동학 선수가 우진 쪽에 있는 조를 바로 타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물 상세가 어쩔 수 없이 상과 병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농포전의 여의치가 이제 실패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앙상을 뒤로 빼 가지고 다시 우변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농포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이런 수를 두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결승 대진표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학 선수와 차성균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동학 선수가 일단 점수를 가져갔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2회전 경기 김동학 선수가 또 유리한 그 상황인데요. 차성균 선수 그래도 아직 기물이 많이 살아있고 형태가 나쁜 형태가 아니고 한에서는 포가 지금 자리를 약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좌진 쪽에 이런 사회 배치, 이런 배치가 막 이런 배치가 약간 좀 그렇게 썩 눈에 보기에 좋은 형태의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형태로 저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매끄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 중앙에 지금 한해 면 쪽에 포들이 배치가 없기 때문에 면 쪽으로 조리 진격해서 만약에 면을 허무는 전략으로 가면 좋긴 한데 졸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졸을 가동시키기에는 조금 타이밍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형태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 차성균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형태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기물이 상 하나가 열세하기 때문에 글쎄요. 차성균 선수가 유리하다기보다는 김동학 선수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특히나 점수 장기 있고 대회 장기에서는 후수를 갖고 있는 김동학 선수가 지금 많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장기라는 것이 특히 고수들과의 전투에서는 한 수 한 수에 따라서 이 판세의 흐름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별 수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한 두세 수 또 지나고 보면은 또 수가 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한순간도 긴장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하나 자기의 형태를 갖춰가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차성균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장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장구하는 모습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기포 안착시켰고요. 네, 김동학 선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성균 선수도 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에서는 지금 좌진 쪽에 있는 한의 포가요. 지금 초회포가 움직였네요. 차 달라고 했고요. 농포전 단발사 공격이긴 한데 일단 응스타진이죠. 차를 안으로 넣겠다는 뜻이죠. 몇 칸 더 들어갈 것인지 한 2칸 정도 들어서는 게 보통이죠. 세 번째 줄 그렇습니다. 2칸 정도 딱 좋은 위치입니다. 저희가 마가 진출 농포 한번 하고요. 그쪽에 멱이 열렸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마 진출했습니다. 초에서는 계속 기물을 앞으로 빼야죠. 한해 진영으로 계속 가까이 붙여야지 거기서 이제 수가 나는 거거든요. 접근해야죠.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거북선 그 배 해전에서도 보면은 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싸우기 네.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물을 계속 앞으로 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면상이죠. 네. 한에서는 좌진 쪽에 있는 한해포가 굉장히 지금 약간 조금 갈 길을 잃어가지고 약간 좀 외로운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면상을 이용해가지고 다리가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한에서는 면 쪽에 면 앞쪽에 가드를 맡을 수 있는 포가 없기 때문에 이쪽 1, 2, 3 이쪽에 면 쪽에 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해 면줄의 포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면상을 놓음으로 인해서 면이 두터워지고 또 이쪽에 좌진 쪽에 있는 포가 다시 어떠한 그 힘을 받는 거거든요. 역할을 받는 거거든요.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 기물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상의 행마는 굉장히 좀 좋은 행마라고 보여지고요. 이 타이밍에서 면포를 고집하기보다는. 네, 김동학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국수 포진으로 시작한 뒤에 예. 초반 전투가 끝나면 항상 면상 포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유심하게 관찰을 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형태에서는 또 면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요. 좌진 쪽에 이제 포가 초회포가 넘어갔는데요. 한에서는 좀 약간 부담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넘어간 초의 포가요. 끝선에 가서 장을 치게 되면은요. 마루밖에 못 맞거든요. 마루밖에 못 막으면은 이 마와 사가 묶여 버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형태적으로 안 좋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중앙사를 빼고 만약에 포가 장을 치게 되면은 사를 넣어서 막는 거예요. 그럼 네. 묶이는 게 해소가 되죠. 근데 사를 빼서 막게 되면은요. 포장을 치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를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공정이 또 불안해요. 이쪽에 연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면상하고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딱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포가 넘어가면서 우사일 쪽에 있는 쌍포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마, 사 공략하는 거죠. 포로 마취하고요. 사로 포취하면 뒤에 있는 포로다가 또 사를 취하겠다는 뜻이죠. 저 부분 또 방어해 줘야죠.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마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포장을 먼저 치나요? 그렇죠. 포장이 먼저 낫네요. 포장을 쳐 가지고요. 일단 마루밖에 못 막죠? 마루밖에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좌진해서 한마와 사를 묶는 성과를 얻기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까지 쳐 놓고 다음에 이제 우사들 쪽에 초에 마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저 포에 의해서 마, 사 교환이 되면은 한에서 또 유리한 포인트도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묶인 기물을 또 잡으러 갈 기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차가 이제 침투하더라도요. 일단 바로 취할 수가 없는 게 이 상이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상이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네요,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들어가서 잡으러 간다고 해도 상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해 쌍포, 양포에 의해서 지금 한해 초에 마, 사가 지금 걸려 있는데 저거를 지금 해소하는 부분이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저 부분을 해소하고 갈 건데요. 상대가 공격 받았을 때 지키느냐 피하느냐 두 가지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이느냐. 세 가지 경우 수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는 더 큰 수가 있을 때 내가 더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을 때는 죽이고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피하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그거 셋 중에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지키는 수는 여유 있는 수가 딱히 없어요. 만약에 피하는 수 정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말을 만작거리다가 예. 네. 마가 나갔죠? 예, 마가 이제 나가긴 나갔어요. 나갔는데 사선에 한해 진영 사선에 병들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의 침투 공간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그 양포 공격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갔어요. 나가도 지금 일단 초의 고등마 지금 진출한 초의 마를 지금 공략할 수 있는 한해 기물도 또 없기 때문에 네. 부담감 없이 일단 마를 진출했고요. 저희도 기물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어떤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초의 기물들이 한해 진영을 침투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행마의 흐름 이런 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수들의 대우 굉장히 팽팽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기물들이 상대 진영으로 하나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는 초에서 깊숙하게 한해 진영으로 들어가서 장군에 의해서 마와 사를 지금 눌러놨는데요. 한에서는 어떤 수를 둘까요? 한에서도 지금 기물이 많이 기물 우위는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진 쪽에 있는 마도 지금 변 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화력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수비적인 형태로는 한에서 그나마 괜찮은데 버틸만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공격 전기로 이제 공격형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에서도 다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지금. 네. 근데 한해 입장에서는 일단 점수 차가 있고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만 좀 집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요. 너무 수비에 집중하면 힘이 더 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펀치를 날려줘야 상대도 긴장감을 갖고 쉽게 이제 자신의 진영으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진영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공격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한 수도 부담이 덜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방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비만 한다는 것보다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비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 텐션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김동욱 선수가 특징이 수비를 잘 하면서 또 공격 포인트를 놓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날카롭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상대 실수가 나오거나 또 과감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죠. 네, 일단 선수비 해놓고 때로는 찬스가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김동완 선수의 견고한 수비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한해 양마가 지금 겹쳐 있었는데 중앙마가 뒤로 빠지면서 우진 쪽에 이렇게 마가 빠지면 상을 좀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조리 좀 자유로워지죠. 마가 중앙마 했을 때는 이쪽에 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해 차이에 의해서 상이 죽기 때문에. 네, 마가 돌아와서 이 상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마가 좀 자유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앙마가 지금 앞에 고등마 때문에 막혀가지고 한해 지형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또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부터 빼놓고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해 지형으로 기물 침투가 쉽지 않아요. 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물을 돌리면서 일단은 계속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초의 진영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공격 기물의 배치로 봤을 때는 5.5 대 4.5로 그 초가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동학 선수가 1회전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고민하는 모습을 2회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승부를 내버리면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양대국자 서로 중요한 대국인 것도 하지만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지금 한에서 차가 나가기도 애매하고 차가 나가면 지금 그 한해 5선의 초회차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해 차가 지금 진출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마가 후퇴하면서 후퇴긴 후퇴지만 마를 중앙 쪽으로 모는 거거든요. 변쪽에 있는 것보다는 기물이 중앙을 집중시키는 거죠. 중앙으로 집중시키면서 면상을 보강하는 느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면상이 밖으로 빠지면서 찬스를 봐서 빠지면서 다시 그 상이 빠진 자리에 면마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네. 상을 뺐습니다. 아니, 말을 뺐습니다. 네네. 일단 마가 후퇴했고요. 네. 지금 한에서 딱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을 그나마 난 게 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도 올라갈 수가 없고 병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리 네, 올라갑니다. 조를 올라갔는데 자진벽을 좀 두텁게 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네요. 일단은 저것은 뭐 조리 올라가서 여러 가지 수가 있죠. 조리 올라간 다음에 좌진 쪽에 있는 조를 당겨가지고 두텁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계속 조리 올라가서 이쪽에 상의 머리를 누르면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 조리 올라가면서 머리를 누르는 거는요. 조리 올라간과 동시에 한해 우진에 있는 차가 진출을 해서 이 졸과 차를 묶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찬스를 봐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형태로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꼭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스탠바이를 해놓는 이런 상태, 그런 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물의 어떤 그 갈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되 찬스를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때와 장소와 시기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이제 보는 거죠. 기본적인 행마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리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차가 좌진에 있는 것도 차가 우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고 한다면 네. 돌아간 상태에서 조리 올라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우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조리 올라가면은 묶일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을 보는 거고요. 일단은 한해 포가 좌사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사줄에 있는 초의 궁성을 압박하는데요. 아무래도 좌사줄의 벽이 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차성균 선수 입장에서 좀 두텁게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네, 두 선수. 김동학 선수가 유독 이번 경기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또 차성균 선수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상대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양 대국자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작은 실수라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더 신중하는 거죠. 네, 우진 쪽에 조를 차성균 선수 올렸습니다. 예. 지금 좌사실 쪽에 그 한해 포의 배치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살 쪽에 지금 한해포를 배치를 안 했다면은요. 네. 그 차성균 선수가 이쪽에 조를 당겨 가지고 벽을 두텁게 그렇죠. 만드는 수순을 해 놓고요.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나중에 찬스를 봐서 이 조이 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포가 넘어가 버리니까 조를 당길 수가 없죠. 아, 포가 말을 잡으러 가나요? 아, 마가 피하면 상이 죽는 상황인데요. 아, 상으로 병을 타격. 포로 다 말을 취할 수 없죠. 상장 때문에. 일단은 병으로 상까지는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병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상병 교환인데요. 마가 진출하면서 상과 병을 걸었습니다. 중앙상과 병을 걸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김동학 선수가 일단 5.4점을 앞서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계속 전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5.4점 앞선 가운데 지금 마가 상과 병을 걸었거든요. 병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마가 지금 취하기 때문에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중앙상으로 조를 타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상을 죽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초에 마르다 병을 타격하면서 또 상을 거는 수가 전개될 것 같고요. 중앙상으로 졸까지 타격하겠죠. 예, 그 정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 병을 타격하는 수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졸과 병의 교환이고 초반전에 아까 상으로 병을 취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54.5점 대 49점이면은 5.5점이죠. 5.5점 차이. 4.5점 차이에서 5.5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우진 쪽에 있는 양병 상쇄되면서 일단은 아까 빽빽했던 어떤 기물의 형태, 하나의 진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형태에서 지금은 초의 마가 우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점수상으로는 벌어졌지만 우진 쪽으로의 침투 공간을 많이 확보한 차성균 선수. 초에서는 이제 우진을 쉽게 이제 기물이 침투가 가능하고요. 한에서는 말을 만지면서 다시 상 위협했습니다. 상이 피할 곳은 피하거나 지키거나 죽이거나 셋 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병으로 지킬 수는 없죠. 마루 취하기 때문에요. 상이 피해야 되는데 피하려면 A를 피하느냐 아니면 B를 피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이쪽 B를 피하게 된다면 차가 달려가면서 상을 위협하게 되면 또 골치 아프죠. 그렇죠. 상이 나갈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상이 피할 수 있는 이 정도인데 차로 지키는 차로 지키게 되면은요. 차로 상을 지키게 되면은 이 초의 차가요. 이 자리에 가서 포를 위협하는 수가 있습니다. 포가 피하면 뒤에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식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상이 떴습니다. 지키거나 피하거나 그냥 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긴 상으로 뜬 저 상, 우진에는 상은 초에 압박을 주지는 못하는 상입니다. 변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상 위협. 상에 갈 수 있는 공간, 다시 중앙상 예상되죠. 그래도 차성균 선수가 일단 선수를 잡고 좀 이동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진 쪽에서 상병 교환 또 졸병 교환 해가지고 점수상으로 1점 포인트 다시 좀 불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일단 우진 쪽에 양병이 상쇄되면서 그러니까 양병이 죽으면서 이제 어떤 기물이 움직이는 활로가 터지면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진 쪽에 초의 포가 마와 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잘하면 수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차가 네, 상의 머리를 중앙으로 누르면서 이동을 했네요. 머리를 누르면서 상이 지금 만약에요 병으로 당겨서 지킨다면요 졸이 올라가거든요. 만약 병이 졸을 취하면 차가 상을 취하고 올라서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만약에 그 병을 당겼을 때 졸이 올라갔을 때 병을 한 번 더 당기잖아요. 그러면 졸이 병을 취하면 병이 졸을 취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마가 상을 취하고 마가 말을 취했을 때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이쪽 말을 위협하게 되면요 이쪽 공간이 허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에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한에서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일단은 상을 지키는 수보다는 상을 피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피하는 수가 지금 한 자리밖에 없죠.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졸 당기면은 힘들어요. 졸 올라가기 때문에. 합병하면은 취하고 올라가고 또 취하면은 이쪽에 졸이 당겨지면서 이쪽에 벽이 얇아졌기 때문에 당장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마 위협하고 싶으면 좋은데 이쪽에 상길이 있어가지고 당장 위협할 수는 없고 마르다가 상을 취하고 마가 말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이 자리에 가서 말을 위협하면은 지금
마가 도망갈 수가 없죠. 포에 묶여 있어가지고. 네. 하나도 골치 아프죠. 네, 뒤로 빠질 수밖에 말씀하신 없습니다. 대로 상이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예, 적절하게. 일단 공격의 흐름은 지금 차성균 선수가 갖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차성균 선수 지금 상 하나가 아까 열세였는데 그러니까요. 점수가 일단 뒤져 있는 상황인데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2점 차이도 아니었고요. 거의 한 4.5점 차이였었는데 지금 다시 5.5점 차이로 벌어졌긴 했는데 김을 형태 우위를 계속 점령하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를 가지고 가고 있죠. 네. 김동현 선수 지금 본인 차성균 한내 선수 진영, 첫 자신의 번째 진영에서 초입니다. 기물이 약간 엉킨 듯한 하나, 느낌. 둘, 초의 진영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 다섯, 초에서는 계속 한의 진영을 압박하면서 일곱, 기물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닭을 잡을 때 닭을 몰아가듯이. 일단 벽을 두텁게 만들었고요. 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그 유효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김동완 선수 너무 견고해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안 돼요. 지금. 정말 차성균 선수도 대단하지만 김동학 선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학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뭔가 될 듯한데 형태적으로는 됐거든요. 지금 뭔가 둘, 됐는데 안 풀려요. 지금 뭔가 결정타가 안 나와요. 포가 뒤로 넘어가면서 마위협. 자, 이제 차성균 선수는 어떤 수를 두면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당장 지금 마가 걸렸기 때문에 대응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를 피하느냐. 지키는 건 보다 필요 없죠. 지키면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로 지키는 거는 묶이는 겁니다. 근데 차로 지킬 수는 없고요. 마가 빠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초의 기물이 이제 한해진 진영에서 다시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풀려버릴 수가 있죠. 공격이. 그렇죠. 한번 풀고 다시 들어가나요? 아, 차성균 선수 계속 머뭇거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어느 자리로 이동할 것이냐. 말을 만지는데 일단은 살짝 오른쪽으로. 지금 김동완 선수 포 자리가 너무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포가 겹쳐가지고 지금 우진 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가긴 했는데 형태가 굉장히 완전 수비형. 어떻게 공격을 계속 받는 거를 수비하다 보니까 지금 형태가 뒤로 많이 밀렸는데 기물상으로 점수상으로 유리한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기물이 많이 묶여 있죠. 네, 김동학 그렇습니다. 선수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차성균 선수는 상대의 기물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 쪽에 기물을 확실하게 묶어놨는데 유효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불만 사항이 있고요. 일단 김동학 선수는 우진 쪽에 있는 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 한 회차를 진출시켜서 초회차를 이제 위협한 상황인데요. 초의 말을 위협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지금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김동학 선수도 면 쪽에 포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면에 타격을 받게 되면 면이 얇아져가지고 불리한 상황으로 바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예. 몰입하면서 막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몰입해가지고 지금 뭘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짜 말을 안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막아가면서 면상 안면 타격 계속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면상에도 지금 무진 쪽에 한해 막아 지키고 있고 버티고 있고요. 계속 면을 보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위치는 좋은데 화력이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성민 선수. 김동학 선수 첫 번째 그래서 기물 차이가 많이 날 때 형태를 위주로 가서 하나, 형태 밸런스를 완전히 땡겨 와가지고 유도에서 업어치기 하듯이 똑같이 팔다리 두 개가 똑같이 있지만 네. 균형을 깨트려가지고 여덟, 넘어뜨리듯이 기물 개수가 대등하더라도 첫 번째 순간적인 초읽기 그런 지났습니다. 어떤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수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김동완 선수 든든합니다. 아주 탄탄하게 네. 뚝심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동학 선수가 첫 번째 쫄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면 쪽이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진 쪽에 한해 마가 면을 보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의 행마가 지금 어떻게 될지.
김동학 선수가 저렇게 고심하면서 초읽기를 사용한 걸 보면 예. 차성균 선수가 2회전 경기에서는 좀 더 잘 두고 있는 것 같네요. 1회전보다는. 초반전에 지금 상하나를 적게 순실히 보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했거든요. 김동학 선수 근데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출시입니다. 흐름을 보니까 점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형태가 너무 좋은 거 보니까는 차성균 선수 그 수가 너무 뭐라 그럴까 고급지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일단은 말을 붙고 쓴대요. 아, 저건 뭔가요? 차를 죽이면서 일단 과감하게 공격을 했는데요. 차와 차가 대치된 상황. 아, 차성균 선수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나요? 무슨 수가 있죠? 일단은 한 회차로 차를 제압하고요. 차를 죽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습니다. 초에서는 지금 상과 막까지는 제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를 죽이면서 도는 차성균 선수. 마상 제압. 그 다음에 장군에서 사로 마의 멱을 막으니까 면이 열리면서 다리가 얇아지네요. 저렇게 되면은 면줄에는 포가 앞으로 넘던지 아니면 중앙사를 좌로 빼가지고요. 차를 위협하게 되면 차포까지는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를 봤나요, 차성균 선수? 순간적으로 마루다가 상을 취하면서 면상 공격, 그 다음에 마 공격. 그럼 교환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서 신중을 기하는 차성균 선수 선수 첫 번째 출발. 여러 가지 둘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살을 빼는 수, 포가 넘는 수 또는 네, 살을 뺐네요. 살을 뺐습니다. 지금 근데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또 최선의 수는 또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무제한이면 좋은데 더 재밌는 그 대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실수가 유발되고 승부가 또 갈릴 수도 있고요. 일단 포에 의해서 차가 걸렸는데 차가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가 그냥 죽기 때문에 차를 뒤로 빼가지고요. 차포대에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칸 뒤로 빼가지고 산길에도 배치해가지고 차포대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끝까지 궁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궁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조금 그 형태가 옹색해 보이고요. 한 이 정도 차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스파트 공격. 이제 서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성균 선수 지금 만약에 차포까지 교환이 되긴 할 텐데요. 저 차포 교환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차포 교환을 해버리면은 지금 46.5점 대 36점, 약간 10.5점 차이 나는데 차포 교환하면 몇 점이 만회가 됩니까? 13점에 7점 빼면 6점이 만회가 되죠. 6점이 만회가 되면은 그래도 점수로 역전이 안 되네요. 6점이 만회가 돼도. 지금 그러면은 마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다 묶어놓고 두네요. 지금 네. 보니까. 포와 살을 양거리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들어가는 걸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가 다음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포, 사 건다는 뜻이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차성균 선수. 김동학 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좌진 쪽에서는 마와 사가 포에서 묶여 있고 중앙에서는 또 초의 포가 차를 지금 고립시켜 놓고요. 지금 양쪽에 초의 양포가 지금 한을 묶어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궁이 올라서면서 네, 일단 우진에서는 마포대로 2점을 손해보더라도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마가요 내려가서 한의 포를 겨냥한다면요. 만약에 한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순이 귀포가 좌진으로 넘어가지고 포를 지키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마가 포를 취하게 되면은 포가 마를 취하면서 이제 여기서 2점을 만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포가 차를 취하게 되면은 그 13점에서 7 빼면 6점 아닙니까? 네. 6점을 만회하게 되면 8점을 만회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8점을 만회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그래도 점수가 안 되네요. 차이가 역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김동학 선수가 벌어놓은 그 점수 때문에 예. 위기 상황에도 그래도 감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입이 좋을 때 저축을 해놓고 네. 위기 상황에 쓰는 것처럼 네. 일단 김동학 선수가 초반전에 많이 세이브를 해놔가지고 그렇죠. 위기 상황에 왔으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적인 걸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가 걸리긴 걸렸었는데 초반전에 그 기물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어려운 국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아, 차성균 선수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깝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로다가 차를 희생하면서 마가 면상을 취하면서 치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아, 포까지 깔끔하게 잡아내면 좋았었는데 저게 또 저렇게 넘어가면서 포를 지켜버리니까 마포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글쎄요, 2점밖에 만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커져 가지고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다 풀려버렸습니다, 기물이. 아, 차성균 선수 정말 좋은 예, 시도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자진 쪽에서 포가 넘어가 가지고 한혜정을 완전히 이제 마와 살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그 양말을 이용해 가지고 활개를 치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거기 약간 힘이 붙였네요. 힘이 붙였어요. 저기서 만약에 포로다가 차를 취하게 된다면 상이 포를 취하고 나오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한이 굉장히 좋죠. 일단 바로 취하지는 않고 조리 올라갑니다. 조리 올라가면서 아, 서로 이 초읽기에 좀 계속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학 선수 양포도 묶였어요, 마한테. 지금 자진 쪽에 있는 포가 움직이면 우진 쪽에 있는 포가 죽고요. 우진 쪽에 있는 포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그렇네요. 묶여 있는 상태고요. 중앙에 있는 한해 차도 초의 포에서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성균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해 진영을 잘 묶고 있는 그런 기분은 있는데 하나, 글쎄요, 지금 기물 화력이 넷, 진짜 다섯, 기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일단은 네, 김동욱 선수 두 번째 초읽기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초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동학 선수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김을 약간 손해 보더라도 점수 차이 10점, 5점 걸려놨기 때문에 김을 다서 손실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안정화가 중요하고요. 0.5점에도 앞선 상태에서만 이거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네. 하지만 또 어떤 수수가 나올지 지금 조리 올라간 상태, 한금도 올라가가지고 뭐 김동학 선수 요청할 수도 마지막 있고 아니면 초읽기. 초에 마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한해차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살을 올렸습니다. 올린 살을 면으로 당겨가지고 면을 보강하려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또 그럴 것 같고요. 아니면 궁이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냥 좀 전에 궁이 돌아갔으면 마에 의해서 사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궁이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궁을 이제 돌릴 수 있는 타이밍도 생겼고요. 한에서는 조리 올라가는 수는 선수 첫 번째 딱히 강력해 초읽기입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병으로 취해버리면 되고요. 둘, 마로다가 취해서 장이 안 되죠. 차로다가 말을 취하면서 장군해 버리기 여섯, 때문에 여섯, 오히려 다 풀려버리는 거고요. 일곱, 여덟, 그렇게 안 되고 아홉. 마가 첫 만약에 번째 초읽기 이런 자리에 와서 지났습니다. 차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네, 차성균 선수 첫 번째 초읽기 사용했죠. 차가 다시 면으로 붙기 때문에 공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위협수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네,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초읽기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차성균 선수가 이번 판에서 지게 된다면은 1회전에서 졌기 때문에 2회전에서 지게 되면 더 이제 부담감으로 다음 판은 더 부담감이 되거든요. 네. 차성균은 선전을 해줘야 될 판인데 둘, 지금 넷, 글쎄요, 다섯, 노수를 어떻게 역전할 수 있는 여섯, 포인트가 있을지 좀 일곱,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너무 기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두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차포대랑 마포대까지는 확보는 해놨는데 아, 또 두 번의 초읽기를 사용했죠. 차성균 선수. 일단은 모든 시간까지 다 사용하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깊은 술기. 네, 어떤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변화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마가 들어가서 장군을 한다고 해도 마포장을 한다고 해도 차가 그냥 쓸어서 그냥 마장 다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궁만 돌아가도 되고요. 궁만 돌아가도 상관없고. 지금 차를 위협했는데요. 차가 면으로 안 붙고 차가 면으로 안 붙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차가 면으로 안 붙고 그 차는 그냥 안에 죽이겠다는 뜻이네요. 차가 궁성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차피 차포대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포되면 더 좋다는 거죠. 마차 되면은. 그러니까는 마로다가 차를 취하게 되면은 포로다가 취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포로다가 차를 취하게 되면은
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또 상을 못 취하죠. 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도 크게 성립이 안 돼요. 다시 마가 포를 위협합니다. 아, 차성균 선수 공격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마차대가 돼도 8점을 만회할 수 있는데 8점이 만회가 된다고 해서 역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성균 선수 말을 다시 이동시키면서 포를 위협. 뭐 김동학 선수는 면줄에 있는 포를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좌진으로 이동시키면서 포를 보강해야겠죠. 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를 그냥 죽이게 된다면은 지기 때문에 7점을 그냥 죽이면 지죠. 7점에다가 여기서 또 차포대까지는 지금 거의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가 넘어가면서 포를 지킵니다. 네, 지금 점수상으로는 10.5점이 김동학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묶어놓긴 했고 또 포로다 차를 취할 수도 있고 마르다 포를 취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점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참 불만이죠. 더 수를 꽈가지고 승부를 완전히 낼 수 있는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태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졸이 또 올라가나요? 힘을 더 보태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기물 가지고는 화력이 부족하니 일단 기물의 힘을 보태서 좀 더 내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 뒤늦게 수를 냈지만 마땅히 공격을 크게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유효타는 발생했는데 워낙 그 전에 기물 점수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그걸 만회하기 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답답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동화 선수 많이 유리하긴 하지만 또 여기서 그 형태적으로 또 안 좋은 형태를 맞이하게 되면 또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죠. 어려운 상황. 4를 넣나요? 네, 중앙 두텁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에 포로다 차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차가 이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에 포로다 차를 안 취하면은 안 됩니다. 마장 같은 거 한번 쳐볼 수 있는데요. 마장. 근데 이거 뭐 한번 응수타진이긴 한데 큰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장 치면은 궁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큰 수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포로다가 차를 정도 취하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하고요. 다음에 상이 네, 포를 취했죠. 포를 취했습니다. 기물 다 풀렸어요. 이제 지금 만약 초에 마르다가 포를 취한다고 해도 지금 점수 역전이 안 되죠. 지금 33.5점인데 29점, 4.5점 차이인데요. 마르다 포를 취한다고 해도 2점 만회는 되지만 2.5점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 포를 취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김동학 선수가 초반에 정말 점수 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차성균 선수가 뒤늦게 쫓아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전에 제가 그 우진 쪽에서 전투할 때 그 김동 선수가 포로다가 그 차성균의 조를 취했을 때 상으로다가 이제 저기 한해 병을 취하면서 뭐 장군 걸리고 마로 포를 취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마로다 포를 취했었어야 되는 것 아, 같은데 그때 그냥 살려줬죠. 예, 살려지면서 상 하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심리적 부담감이 아마 계속 작용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불리하더라도 기물 불리하더라도 마포대까지 해놓고 왜냐면은 그 이후에 3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를 걸어가지고 만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그냥 마로다 포를 툭 쳐버리는 순간 그냥 2점을 딱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손해긴 했었지만은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중반전에 형태를 많이 꼬아가지고 좋은 형태를 유리해서 차성균 선수 리드했던 부분들 아주 좋았고요. 중반전에 또 승부수를 걸면서 마로다가 상을 취하는 부분도 좋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역전을 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게 합니다. 네, 초포가 일단 할 일을 다 하고 다시 이제 기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진 쪽에서 아까 마와 살을 묶어놨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포의 역할은 끝났고요. 포가 다시 이제 초의 궁성, 면줄 정도로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통 외포는 귀포다라고 하는 속담 때문에 무조건 귀로 오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면줄에 궁성할 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면줄에 포를 딱 갖다 놓고요. 이 포로다가 이 중앙 라인을 잡으면서요.
중앙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이 하나,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를 갔을 때 쏠리잖아요. 그 쏠리는 방향으로 이제 공격 타겟을 잡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포가 넘어가면서 조를 걸었죠. 조를 피하면서 상공격, 상압박. 그래서 뭐 말을 진말 진출시키면서 상졸대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병을 당기면서 또 상졸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상졸대도 지금은 크게 의미 없다. 그냥 오직 살 때까지 살려보자 할 거면은 상위 A, B, C, D 정도로 해서 피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상이 저쪽으로 피했고요. 우진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피했고, 그냥 상에 이제 도망갈 공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장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상이 이런 자리 갔으면 마장을 치더라도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의 벽을 가볍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상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포가 면 쪽으로 오는 거를 견제해 줍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피하면서 괜찮게 됐네요. 또 여러 가지로. 조리 올라가면서 4.5점 차이가 나는데 차성균 선수 아직 포기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기물이 저 정도 양마가 살았고 지금 한해 좌진 쪽에 양포마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마하고 포가 크게 힘을 못 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스피드한 감으로 한을 압박했으면 좋은데, 일단 양마로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은데 지금 쉽게 여의치는 않고 조를 투입시키네요. 좀 더 벽을 허물어야지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좀 뭔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은 상황. 서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물 우위를 갖고 있는 김동학 선수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궁을 틀었는데요. 좌진이 강하기 때문에 좌진에 지금 양포, 모든 것들이 대조각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병이 또 좌진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드가 확실하거든요. 아예 그냥 궁을 좌측으로 배치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벙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포격해도 끄떡 없게끔. 차성균 아, 선수 이번 마지막 경기 정말 경기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 아무래도 또 둘, 서로가 서로에게 셋, 중요한 경기니 많고 넷, 신경 쓰고, 다섯, 중반전 난타전도 여섯, 있고 초반전에 일곱, 뭐 여러 가지 수를 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미가 있네요. 마가 뒤로 빠지면서 다시 길을 찾아갑니다. 다음 예상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죠. 그래서 상과 사를 거는 자리, 이런 자리 예상되죠.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슨하면 안 돼요. 조각장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조각장기도 왜냐면 차가 있을 때는 전기가 더 빨라요. 아무래도 차가 기동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기분을 살았을 때는 전기가 빠르긴 한데, 조각장기는 전기가 차가 있을 때보다 좀 느린 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아차하면서 자리를 잡아가 버리면 수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상을 먼저 피해 놓고요. 사가 지금 걸린 상태. 사는 이제 일선에 있는 사, 이제 중사, 이 사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지키는 수는 든든하겠죠. 마찬가지로 사 같은 거는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앞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결승 대진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학 선수와 차성균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동학 선수가 넷, 승리를 했었죠. 그냥 뒤로 빼버리나요? 김동학 선수만의 감각이죠. 이게 또 저의 또 약간 좀 어줍지 않은 또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또 김동학 선수의 또 좋은 감각으로 지금 또 마의 어떤 그런 타격권에 주지 않겠다는 거고, 또 만약에 언제든지 조리 진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그냥 뒤로 빼서 방어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감각과 좀 다른 감각으로 네. 김동학 선수가 대응을 했습니다. 김동학 선수 또 이제 어떤 수를 보여줄까요? 네, 지금 김동학 선수는 수비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차성규 선수의 의도를 빨리빨리 잘 파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가 지금 우진으로 넘어갔는데요. 초에 포가 이제 한해 지형으로 넘어가서 장군 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또 이 궁이 올라가기도 그렇고 또 이제 살을 빼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궁성을 포를 앞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포장을 맞더라도 지금 궁이 뒤로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요. 빼주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죠. 적절하게 한 수 한 수 지금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살을 또 이렇게 놓는 게 괜찮네요. 왜냐면 살을 또 이렇게 빼면 또 모양이 그 괜찮아 보이거든요. 좀 전에는 요런 행마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몇 수 지나고 보니까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김동학 선수가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 두고 예. 내린 결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포, 면줄. 다시 이제 귀포를 넣어 갖고 이제 대응하는 거죠. 상대가 자진적으로 자전공으로 배치해 놓고 앞에 가드 포 하나 세웠기 때문에 같이 인제 또 초에서도 포를 좌사절로 배치해 놓고 같이 포끼리 맞아 보면서 전투 붙일 것 같고요. 일단은 중앙에 올라간 초의 조리 진격을 해 가지고 그 병들 자진 쪽에 있는 병들을 상쇄시켜서 틈을 만들어 줘야지 그 초의 마가 자진 쪽으로 돌아가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 여의치가 않은 게 자진 쪽에 있는 마와 또 포가 또 계속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공격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진이 완전 벙커예요, 벙커. 거의 완전히 지금 그러면서 사가 돌아가고요. 좌변 쪽에 있는 조라나도 힘을 합세해야 될 것 같은데 초의 진행에 너무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에서는 이제 수비를 형태를 다 잡았어요. 형태를 잡았어요. 살을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네. 거의 형태를 거의 다 잡아 나갔습니다. 네, 궁성이 아까보다는 좀 탄탄해 네, 보이네요. 훨씬 안정적이죠. 네, 김동학 선수 이번 경기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도 기마 수비형으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김동학 선수가 워낙 수비도 잘하고 있고 또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성균 선수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밀상으로 불리한 건 차성균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차성균 선수가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조리 계속 올라갔고요. 아, 대단하네요, 차성균 선수. 그래도 저렇게 계속 기물의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 한에서 예상되는 수순은 뭐 포가 다시 면줄로 온다든지 네, 귀포를 위협을 하겠죠. 조리 계속 진격을 하면서. 조리 이제 진격하면서 위협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끼는 조리 올라가면서 졸사대 위협할 수도 있고요. 지금 초에서는 넷,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조리 구성에 붙는 거를 막기 위해서 면줄에 포를 지금 배치했고요. 네, 한에서는 일단 하포하면서 조의 진격을 좀 견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초의 고등마를 위협을 하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지금 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를 걸었어요. 지금 하포하면서. 하포가 지금 조를 걸었어요. 둘, 셋, 같이 넷, 조를 올리면서 조를 지키면서 포를 위협하느냐? 여덟, 아니면은 마가 피하면서 마가 뒤로 옆으로 빠지면서 조를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좌사주례 쪽에서의 졸병 싸움은 이후에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만약 좌사 쪽에서 졸병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졸병대가 되고요, 이 포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포가 옆으로 이동하는 건 부담되거든요. 네, 옆으로 이동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장 때문에. 만약에 졸병 싸움 위에 포가 앞으로밖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포가 자리 이탈하기 때문에 포가 이탈했을 때 이 양말을 이용해 가지고 포를 어떻게 이제 공략하는 것이 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에서는 일단 한의 의도를 좀 무마시키는 수를 뒀어요. 예. 하나, 둘, 셋, 자, 한에서는 또 어떤 수를 낼지. 일단 그쪽을 두텁게 가는 전략. 네, 궁성을 일단 보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좌사절 쪽에서 졸병대 이후에 포가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좌사절 쪽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벽을 쌓는 방향으로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초에서 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격했을 때 유효타는 나올 것 같은데 유효타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유효타를 통해서 4.5점 점수차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성균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과연 지금 타이밍에서 좌사줄에 셋, 그 졸병 싸움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여섯, 일곱,
한 템포 쉬어갈 것이냐. 일단은 일단 살을 이동을 하면서 네, 중앙 졸이 움직일 경우에 사가 희생되는 그림을 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졸병대 싸움을 붙이기 전에 그쪽을 미리 보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 선수 아무래도 초읽기에 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최성균 선수 지금 졸병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한해서도 차례죠. 한해서 여기서 잘 수비해 줘야 되는데 한해서 마가 사이드로 나갑니까? 그러네요. 저렇게 되니까 졸병대 붙이지 못하겠네요.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견제해 버리네요, 바로. 야, 한 선수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저렇게 졸병대 못 붙여 버리면은 이제 타겟책이 딱히 없는데요. 지금 초예절이 올라가서 싸움을 붙이면은요. 포르다가 그냥 타격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마라포 타격하면 사르 타격하면 이게 거의 역전할 방법이 없고요. 지금 마가 다시 또 저런 수가 또 있네요. 마가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인제 졸을 쓰면서 이 졸과 마로 이 포를 위협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포가 넘어가면서 또 졸을 취하거든요. 딱히 또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김동학 일단 선수 마지막 상태를 어렵게 선수. 만들었습니다. 하나, 중앙졸을 당겨 버리면은 셋. 포가 그냥 졸을 툭 쳐 버리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면줄에서 마가 올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자사졸에는 졸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병이졸을 취하고요. 졸이 병을 취하나요? 병을 취했을 때 그냥 마로다가 그냥 이렇게 툭 졸을 취하고 그래도 포가 마가포를 취하고 수가 될 것 같은데요? 졸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졸이 올라가면서 중앙졸이 당겨버리면 포가 넘어와서 쳐버리기 때문에 성균 선수. 좌사줄에 있는 줄이 올라가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그러면 졸병대를 하고 포가 앞으로 넘는 수가 있네요. 다섯, 졸병대를 하고 그러면 큰 수는 안 해요. 졸이 올라가면은 취하고 여덟. 그쪽으로만 취해버리나? 그런데 다른 수를 뒀네요. 지금 이 수가 더 나았던 걸까요? 일단은 상을 취해버렸는데요. 일단은 사로다가 말을 취하게 되면은 사를 잡으러 간다는 뜻인가요? 포를 잡으러 가면 포를 잡으러 가면 포가졸을 취하기 때문에 중앙졸로 포가졸은 마가 또 사를 취하는 수가 또 성립이 되고요. 수가 막 얽히락 덜치락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차성균 선수. 네, 차성균 선수 무슨 생각으로 둘, 수를 뒀을까요? 자, 넷, 다섯, 졸이 사를 잡으러 간다. 사를 잡으러 가면 사가 빠지면 마가 포를 취하면서 아홉. 마가 포를 취하면서 마 하나의 포사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5점이 만회가 되는데 5점이 만회가 돼도 아쉽네요. 지금 현재 6.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점이 만회가 돼도 아쉽네요. 네, 한에서는 5점 미만의 김을 손해만 봐도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4와 포가 걸린 상태인데요.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 4가 좋기 때문에 4를 이렇게 빼서 뒤로 안으로 넣어가지고 연출의 포로 마를 걸면은 마가 포를 취한다 그러면 포로다가 마를 취하게 되고 포가 4를 취할 수는 있는데 점수가 1.5점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서도 유효타는 발생했는데 많이 만회를 했긴 했는데 점수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포로다 4까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5점 차이에서 3점이 만회가 되면 1.5점. 머리 긁적긁적. 너무 아쉽네요. 점수 계산에 약간 실수가 났나요? 아쉽습니다. 차성균 선수 대단한 화력을 발휘했어요. 굉장한 점수 차이에서 1.5점 덤점수만 남았는데 저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물이 더 필요한데 지금 만회하기까지 기물 상세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포 하나의 졸셋 상대는 또 마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한에서는 아. 이제 국만 중앙으로 딱 배치해 버리면은 포에 위협 받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아 근데 국민이 차성균 선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격차가 벌어진 것을 좁혔어요. 예. 좁혔네요. 수가 안 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수를 냈어요. 수를 내서 유효타까지 날렸어요. 근데 역전이 쪼끔 된 데까지는 쪼끔 힘이 붙였다. 아니면 김동학 선수가 그걸 다 계산하고 수비를 한 걸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감안하고 점수 마지막 기물 상태를 경기. 계속 유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만약에 차성균 선수가 넷, 점수 계산을 좀 잘해서 예. 일곱, 이번에 역전을 했다면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을 만지고요. 졸병 싸움. 졸병대 안 할 수 없죠. 졸병대 되면 서로 싸울 기분 없죠. 양졸 벌어져 있고 포, 양포. 포의 양졸이고 상대는 포마졸인데 한에서 기물상 점수상으로도 유리하고 기물상으로도 한에서가 좀 더 유리하죠. 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가 졸을 취하면서 나옵니다. 마가 이제 움직이면서 또 한의 자진 쪽에 있는 졸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둘 게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해 김동학 선수가 134수 만에 완승이 되겠습니다. 김동학 선수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차성균 선수가 그 초반전에 상하나를 손실 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기물적으로는 불리했었으나 형태적으로 우위를 점령하면서 좀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했는데 그 김동학 선수의 수비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차성균 선수의 최선의 수는 없었는지 해석판을 보면서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로다 상을 위협하면서 공격을 시도했고요. 김동학 선수가 상이 빠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지 말고요. 이 마가 뛰어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 뛰어 들어가게 되면요. 마가 뜨면서 이 포에 의해서 상을 노리는 수가 있는데요. 아마 차성균 선수가 이 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한해 상이 이 초의 진영으로 침투하면서 포를 위협하면서 선수를 걸면서 맞받아치는 공격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상이 뜬다면은 초의 차가 한해 진영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상으로 포를 취했을 경우에는 차로다가 여기 입궁수가 되거든요. 당장 궁으로 먹으면 마장이고 사로 먹으면 포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에서 지게 되는 형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수를 방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입궁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마가 뜨게 된다면은요. 차로다가 이제 차로 취하면은 한에서도 차로 취하겠다는 뜻이죠. 입궁하는 게 아니고 초의 포로다가 이 상을 타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를 취하게 되면 차에 의해서 한의 차가 제압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한에서 불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뜨는 것은 좀 뜰 수가 없고요. 병으로 상을 지키는 수가 적절해 보이고요. 이때는 공격방을 바꿔가지고 초에서 차가 우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차대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차대를 응하게 해준다면은 차를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로다가 마를 취하면서 선장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차를 취하면 마 하나를 공짜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차대차를 요청하면 차대차를 안 하고 이제 피하겠죠. 차대차하면 막아주기 때문에. 그럼 초의 차가 두 칸 진격해서 이 포를 위협하게 됩니다. 포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장을 치게 되면은요. 사로는 막기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마로다가 말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차가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여기 외통수도 걸리고요. 차가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아주면은 끝나는 거고요. 포로다가 만약에 조를 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외통수로 끝나게 돼요. 마장에서 사로도 못 막고 차로도 못 막는 수가 되죠. 이 차장에서 사로 막는 거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다시 포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초에서 사를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은 이쪽에 한의 좌진과 우진이 모두 부동 상태가 돼 버리는데요. 좌진 쪽에 보면은 이 마와 사가 이 초의 포에서 부동이 되고요. 우진 쪽은 차, 포, 마가 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가 이동했을 경우에는 이 마에 의해서 차가 제압이 되는 거고요. 차가 이동했을 경우에는 이 마에 의해서 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가 이동하기는 안 되는 거고요. 마는 이제 같이 썼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상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타격을 하고
이렇게 타격하기 때문에 마위에서 차가 걸리기 때문에 포로다가 상으로다 포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이 되고요. 이렇게 부동을 유도한 형태에서는 초에서 이 3조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된 형태로 이제 유리를 한다면은 다음에는 초에서 형태로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고요. 찬스를 봐서 마가 이런 데로 침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A와 B를 걸면서 이렇게 양마로 이쪽 걸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유리한 형태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